9월 13일 화요일 오늘 나온 더구루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루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김병용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쉬고. 혹시 네. 감기 걸리신 건 아닌지? 아닙니다. 예, 멀쩡합니다. 저랑 너무 위상 차이가 많이 나서 나이 들면 추워요. 네. 네. 일단은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저희 더구루 기사를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아, 네, 그런 네, 거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많이 본 기사를 언급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바로 방송했던 그 삼성 SDI 배터리 네. 얘기가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또 CATL에서 4680 배터리를 BMW에 납품하기로 했다. 네, 공식 발표를 했죠. 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원래 단독으로 납품을 했었는데 또 이 CATL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파이가 작아지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뭐 파이 독점이기보다는 아마 이제 BMW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공급처를 다양히 하는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삼성 SDI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가. 그쵸, 예, 뭐 그 금요일 기사 보셨다시피 이제 내년 설계가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46까지는 됐는데 높이가 예, 지름 확정됐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만큼 높게 할 것이냐. 4680보다는 더 높습니다. 더 큽니다. 예, 더 큰데 이제 그거 확정이 아직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제 BMW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처를 다양한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예, 그게 뭐 CATL이 잘 되면 뭐 당연히 뭐 삼성 SDI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 SDI에 또 무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저는 뭐 더 날 거라고 보는데. 네, 뭐 높이를 봐야죠. 네. 획기적으로 또 올리게 되는 건 아닌가요? 네, 뭐.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 때 많이 본 기사를 짚어봤고, 오늘은 이제 또 주가에 영향을 준 기사가 있었죠. 네, 이제 이 FDA의 승인을 받아서 오늘의 특징주로 떠오른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뭐 이미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세원 ENC라는 이제 기업이 FDA 승인을 받아서 오늘 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4% 넘게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내려왔어요. 한 2% 이상 상승한 걸로 내려왔는데 한번 같이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일단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800만이 넘었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생각보다 FDA 승인 이렇게 빵 하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뭐 주가에 엄청나게 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FDA 승인이 뭐 대단한 게 아니지 않냐, 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종목 토론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 FDA 승인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요 기사를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 세원 ENC의 초방막 플렉시블 유기 발광 다이오드 광치료 패치 이름이 정말 어렵죠. 이게 이제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아서 연말부터 생산이 된다. 기사를 요약하자면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이 제품이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 뭐 빗으로 탈모 치료하고 여드름 뭐 흉터 이런 거 치료하고 그런 종류의 일종의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예요. 뭐 임상도 했고, 뭐 공장도 연말에 가동해서 이르면 양산도 가능한 것 같은데 이 FDA 승인이라는 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국내에 따지면 시약처인데 전체가 까다롭거든요, 복잡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신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엄청 까다롭거든요. 임상도 가야 되고 임상 매번 할 때마다 1상, 2상, 3상 가기 전 뭐 그것도 뭐 1상 뭐 A, B로 나누기도 하고 그때마다 사전에 어떻게 임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검증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임상이 끝나고 또 임상된 가지고 또 다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 오케이 한번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너희 말과 다른지 아닌지 국내에 와서 또 시서 같은 걸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또 삼상에서 이렇게 좀 깨지는 경우도 많죠.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는 의료기기다 보니까 이 기사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등급은 굉장히 복잡하고 1등급은 그냥 팔기 전에 등록만 하면 돼요.
네, 등록만. 네, 근데 이 제품이 정확하게 어떤 등급에 포함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3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31일자 보호자를 보면 사원 ENC 보호자를 보면 FDA 등록을 신청했다. 그 절차를 마무리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만들고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걸 어때 한번 봐봐. 그래서 이번에 공고는 이 내용은 뭐냐면 그래 등록을 해줄게. 그러니까 등록한 거예요. 등록을 허가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내용 가장 큰 신약개발처럼 차이는 이렇게 뭐냐면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FDA가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만 해주고 그렇죠. 뭐 우리는 거기까지 보장은 하지 않을게. 그렇죠. 그냥 그래서 등록은 해준다. 우리 밴드 같은 거 뭐 치료제 보면 네. FDA 뭐 승인, 그다음에 등록 이런 거 많이 헷갈리셔 하시는데 잘 보시면 그거는 엄밀한 의미의 FDA 승인, 모든 절차를 FDA 승인한 건 아니고 이 제품은 FDA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춰서 등록된 건 맞다. 네, 그 제품인 거죠.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논란이 좀 많아요. 약간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이거의 의미는 이게 그렇다고 단순히 그렇게 폄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보면 이제 이 최경철 카이스트 교수 팀의 그 개발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광바이오랑 같이 이제 만드는 건데 어느 정도 임상에다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도 확보된 것 같다라고 FDA 본 것 같고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처럼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것은 까탈스러운 건 아니고 거죠. 네. 어쨌든 등록을 마쳤다. 등록을 이제 오늘 이제 30일자 등록을 절차를 마친 거고 네. 오늘 10일 발표한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현지 시간으로는 12일이죠. 예,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정도 될 것 같은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등록한 걸 승인해줬다.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가끔씩 현혹될 때가 있어요. 있죠. 네. 뭐 단독하고 뭐 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빅 이슈처럼 느껴져서 네. 갑자기 이 종목이 확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저도 이제 이 문자로 네. 최근 그 추석 전에 세원 ENC M&A 합병 받으신 이런 게 걸 있는 문자 거예요.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문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예, 근데 같은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종목방에서 말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작전 세력이 들어왔다. 근데 저희는 확실한 기사 소스를 가지고 쓰는 거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실 때 조금 뉘앙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으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더구루 기사가 그런 리딩방이나 종목 토론방에 종토방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재 기사가 소재 관련된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몇 번 그런 리딩방을 초대를 받았어요. 네, 직접 들어가 보셨나요? 네, 더구루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아서 어느 부분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 기사를 같이 잠깐 보시면은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이 LED 광치료 패치라는 게 신약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처 치료나 통증 경감 그리고 비염, 탈모, 치매, 암 치료 등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게 또 FDA 허가를 토대로 생산 판매에 시동을 건다. 그리고 올해 안에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상업화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미 이렇게 위탁 생산하는 업체 로미칼이라는 기업의 그 생산 라인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암 치료에도 쓰일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또 이제 봐야죠. 네. 그러면 엄청나게 효과가 큰 건 아니지만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바이오주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 그 관련 기업들까지 조금 자국 생산을 해라. 메이드 인 USA 해라. 네, 계속 자국 생산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기업들도 많이 피해를 보게 되는 있죠.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좀 바이오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다.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들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행정 명령 이게 또 바이오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지 네, 또 한번 잘 봐야겠죠.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배터리나 전기차처럼 네. 아직 국내 업체들이 미국의 어떤 그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위탁 생산을 맡은 업체들이 많은데 국내 삼성 바이오나 네네. SK 같은 경우 많은데 다 국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 보면 이거에 대한 접촉을 이 법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삼성바이오는 지금 미국 공장을 추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아직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왜냐면 또 미국 업체들이 중국에 위탁 생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이 미국 가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벽들이 좀 차단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한테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또 배터리나 전기차처럼 미국에 생산 시설이 없으면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전기차 대처와 달리 좀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이게 중국의 견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또 공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사실상 피해를 보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뭐 호재일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좀 네. 약간 버벅거리면 네, 그래서 악재일 좀 수도 있죠. 네,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더구로에서도 당연히 네. 네, 다뤄드릴 테니까 네, 이 부분은 기사를 계속해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단독 기사가 나와서 이제 또 두 번째 기사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우즈베키스탄 소형 원전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러한 기사인데요. 이제 기사를 같이 자세히 보시면은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 엔지니어링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대표단과 SMR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해서 2025년까지 7.3기가와트 규모 18기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초소형 모듈 원전 전문 기업인 미국 USNC의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요. 지난달 말에는 이 회사와 캐나다 MMR 실증 사업 관련 주요 기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기사에서 보면은 미국 기업 USNC 지분 투자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설사들이 이런 원전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지분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대표적인 건설사 4개 업체가 있어요.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 네. 뭐 두산도 엮인 SMR 소형 원전 기업이죠. 뭐 두산 그 더구로 기사 보시면 너무 잘 아실 거고. 네. 현대건설은 또 이제 홀텍,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뭐 업무 협약을 맺고 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은 뭐 국내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에 손을 잡고 있고요. 또 현대엔지니어링 USNC라는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그 미국 업체들 대부분 다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아직 소형 원전이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진 경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안정적인 국내 건설사들이 경험들이 있거든요. 현대건설도 원전 시공 경험이 있고 두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 또 이제 기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경험들이 건설사들 있다 보니까 서로의 이제 이해가 맞물린 거죠. 그래서 지분 투자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혈맹이야. 하나의 징표. 그래서 돈이 서로 섞인 거죠. 네, 그래서 원천 그들은 이제 수주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대형 인프라 사업 들어가 보면 한 건설사가 하지 않거든요. 거기 다양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팀으로 꾸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소형 원전 업체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형 건설 시공 건설이 있는 건설사들, 뭐 EPC 조달 업체들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뭐 운영사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건사들이 왜 원전에 이렇게 열심히냐? 간단해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얼마 전에 더구로 기사도 연휴에 많이 보신 기사인데 그 대표적인 유럽에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국가죠. 반 원전 국가죠. 독일도 원전을 폐쇄를 임박한 원전을 재연장했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맞물렸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네, 지금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급하죠. 에너지 대란 때문에, 가스가 LNG가 끊기면 어떡하지? 근데 탈탄소는 해야겠고. 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아직은 좀 불안하고. 네. 그래서 원전이 텍스노비에도 물론 이제 원전은 논란은 많아요. 이게 정말 친환경인가? 맞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친환경이죠. 다만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텍스노미의 핵심이죠. 네. 근데 뭐 그게 논란은 많지만 하여튼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 텍스노미 안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됐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석탄 발전 특히 뭐 남미뿐만 아니라 동유럽 그다음에 동아시아에도 하고 있고 여전히 석탄 발전은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가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 사이에 선택지를 원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요 원전 시장을 보고 원전 기술을 확보한 이제 특히 대형 원전보다는 이제 소형 원전 SMR 같은 경우는 부지도 작고 짓기 편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이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손을 잡고 원전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되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원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대형 이제 건설사들이 다 이렇게 좀 이 에너지 대란과 맞물려서 조금 더 활발하게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에펠탑도 그 가동 그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좀 활발하게 좀 수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되게 많이 동유럽의 것도 많이 나와 있고 이따 저희 더구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IAEA가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그 한전이 이제 한전팀 그러니까 팀 코리아가 시공한 운영하고 있는 박하라 원전에 대해서 안정성 좋다 평가했고 오늘 그 삼성물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중공업이죠. 랑 협력 관계를 맺은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 업체랑 협력 맺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정확히 나라 국가 기억 안 나는데 동유럽 국가 중 한 곳도 소형원전을 짓겠다라고 기사도 나올 겁니다. 이따가 그런 내용도 지금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원전 시장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태양광도 사실 뭐 프랑스에서 저희가 수주를 한 게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서 좀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곳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호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FDA 승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세원 ENC의 급등과 관련해서 기사의 의미를 같이 짚어봤고요. 또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원전 시장에 어떻게 뛰어들고 있는지 그 현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예전에는 뭐 투자자분들이 현대건설만 알면 되는데 이제는 현대건설이 투자한 어떤 기업, 원전 기업 이런 기업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개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어디에 지분을 투자를 했느냐 같이 좀 꼬리를 무는 기업들까지 챙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더구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힌트는 더구로 기사에 있다는 거.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11시 30분에 계속해서 더구로 런치박스 계속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단독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뉘앙스의 차이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겠지만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소재들은 많이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또 다른 기업 이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